자, 봅시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완전 새로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 중에서 뭐 하나는 지금 짚고 넘어갈 거냐면, 예를 들어서 P, X가 예를 들어서 A부터 B 사이의 범위에 있는 그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연속 확률 분포면은 어떻게 했었어?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었던 그 확률에 대한 함수를 그래프를 쭉 표현을 한다, 그치? 그치? 그 넓이는 항상 얼마? 1이 되고, 우리가 저 녀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A부터 B까지만. 그 녀석의 누구만? 넓이. 그 녀석이 바로 뭐가 됩니다? 확률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기억나지? 그치? 그리고 정규분포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정규분포 곡선을 쫙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가 만약에 여기가 A, 여기가 B면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다. 그치? 근데 정규분포로 가면은 넓이를 바로 그냥 냅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도 했었지? 표를 이용을 해야만 하다 보니까 얘를 뭐로 바꿨었어? Z. 그렇지. Z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공식은 알고 가자. Z로 바꾸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한글로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꾸잖아. 표준화 공식 기억나나? 뭐였는지? B에다가 시그마가 왜 나와? B에다가 뭘 뺐어? 뭐 뺐어? M. 평균을 뺐어요. 그리고 나눕니다. 뭘로 나눠요?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거예요. 기억나죠? 요 정도까지는 기억만 하시면 돼. 나누기 M,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지. 가운데는 항상 얼마다? 원래 M이었잖아. 여기는 얼마다? 가운데 0이 되고 A는 뭐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어 있을 거고, 이 녀석 표로 읽어주면 되고, 여기도 역시 얼마?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알파 베타라고 하자.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렇지? 각각의 넓이를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읽어주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지? Z 뭐 어떻게 나와 있더라? 여기다 1.0 뭐 1.5 2.0 2.5 하면서 여기 옆에 P 0부터 대문자 Z가 스몰 Z까지의 확률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렇지? 0.3414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올 거야. 알았죠? 여기가 0.4772였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 표를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기억나지? 그거까지만 기억하면 오늘 하려는 내용은 따라올 수는 있어요. 자, 오늘 하려는 내용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의 일단 큰 흐름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자. 통계적 추정 단어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파트로 갈라져 있어.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체에 대한 게 나오고 어느 한 표본에 대한 게 나오거든.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하니까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면은 너희들도 개표 방송 이런 걸 보잖아. 근데 개표하기 전에 항상 뭐 만약에 6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치면 오후 1시, 2시, 3시, 4시쯤 되면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해? 출구조사라는 거 나온 거 본 적 있지? 전에도 이제 그 예시를 들어줬을 텐데, 그 출구조사가 바로 오늘 하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야. 또 너희들이 모의고사 보잖아. 모의고사 보면 그날 뭐 나와? 예상 등급 컷이 뭐 종로학원 거, 메가스터디 거, 이투스 거 막 나오잖아. 그것도 결국 뭐예요? 표본에 대한 얘기예요. 자, 뭐냐면 분명히 전체 성적을 가지고 또는 전체 개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즉 전체 투표한 걸 가지고 나오는 거는 전체에 대한 뭐 분포 상태라든지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걸 거다, 그렇지? 맞죠? 득표율이라든지 또는 너희들의 등급 컷도 전체에 대한 거를 다 이제 조사해서 샘플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한 걸 거야. 근데 모의고사 친 그날 나오는 이투스에서 만드는 메가스터디에서 만드는 그런 예상 등급 컷은 뭐겠어? 그 사이트에 본인의 점수를 입력을 합니다, 학생들이. 너희들은 입력 거의 안 하지? 근데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입력을 해. 엄청 많은 학생들이 입력을 해. 그걸 가지고 예상 등급 컷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이제 누군가는 뻥으로 막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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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넣는 애들도 없지는 않을 거야. 그냥 뻥친 애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입력을 안 해봐서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지 모르겠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쫙 꼽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추 맞기는 하지. 근데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이 좀 많으면은 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조금씩은 오차는 발생을 해요. 자, 그때 등장하는 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모집단에 대한 게 나오고 하나는 샘플에 대한 게 나옵니다. 두 개의 용어를 정리하고 갈게요. 뭐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고요. 표본이라는 말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는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나? 방학 때 했던 거? 배웠던 사람들은? 너희 방학 때 확통 한 적이 없나? 평내고반은? 아, 다 처음이구나. 아, 그러네. 다 처음이네. 아, 미안. 자, 그럼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표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샘플을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구조사를 할 때도 특정 시간에 다양한 곳에서 나올 때 당신 누구 찍었어요? 하면서 이제 받는 거. 어서 와. 그게 바로 일단 표본, 샘플에 대한 내용이고 뭐라는 단어는 전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봤다고 치자. 그러면 그 고2 학생들의 전체 성적들이 다 모집단이 되는 거고 그때 이투스에서 만드는 예상 등급컷은 뭐야? 이투스에 입력한 사람들이라는 표본, 샘플을 가지고 만든 등급컷이 되는 거고 알았죠? 근데 그 표본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워낙 많으니까 전체와 유사하게 가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계속 흘러갈게요. 그럼 단어가 또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 안에 평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표준 편차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표본도 가보면 표본 내신 고정이 가져왔니 준영아? 어머 너 카톡 잘 안 보지? 아닌데 봤으니까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느껴왔지. 어머 예 안돼. 자, 그러면 표본 좀 이따가 내가 뽑아줄게. 일단 연습장 같은데 필기 잘 해놔. 표본 평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가지 용어가 더 있어. 그 두 가지 용어는 뭐냐면 결국 평균이에요. 잠깐만, 근데 지금 벌써 썼냐? 이거 좀 지울게. 다시 좀 지울게. 알았지? 내가 하던 대로 안 했네. 평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거 하고 있었어. 시작 자체를 20분에 했어. 너무 안 와가지고. 에이씨. 평균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표준 편차도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자, 어떤 평균들이 등장을 하냐면 예림이니? 준영이니? 승원이니? 누군가 있네. 자, 계속하자. 줘. 가방을 안 가져왔어? 자, 조용. 두 번째 평균은 왜 이러냐? 표본 평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평균은 표본 평균 들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세 가지는 뭐뭐 등장하냐면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 들의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알았죠? 용어가 어렵다. 요 6가지 구분하는 거 알았지? 자, 일단 모 평균이 뭐겠어? 모 평균. 그렇지. 모 대신에 그냥 전체를 넣고 읽어봐. 전체 평균이야, 전체 평균. 2학년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뭐예요? 전체, 전국에 있는 고2 학생들이 본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만든 평균이 바로 모평균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렀어? EX라고 불렀거나 M이라고 불렀던 그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 평균은 뭐겠냐? 표본 평균. 샘플에 대한 평균이라는 얘기지. 표본이 샘플이라고 했잖아. 맞죠? 아, 그러니까 이투스에 점수 입력한 학생들만 가지고 만든 평균. 메가스터디에 입력한 학생들이 성적만 가지고 만든 평균. 그게 표본 평균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할 건데 있잖아. 요거 하나는 잘 좀 기억을 해놔. 역시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바로 박아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추출이라는 걸 합니다. 정확하게는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 우리가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약속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야기가 되게 편해져. 뭐냐면 모 집단이 있을 때 추출이 뭐야? 말 그대로 뽑아본다지. 그치? 깜짝이야. 문 좀 닫아라. 표본을 뽑아볼 건데 이투스에서는 이만큼의 학생들이 성적을 입력을 했어요. 이만큼 학생들만 가지고 만든 평균. 뭐 분산, 표준편차, 등급컷 이런 거 나오잖아. 등급컷들이 다 표준편차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 평균이랑. 그러면 또 어디? 메가스터디에서는 요만큼의 학생들을 가지고 너무 작다. 종로학원에서는 요만큼의 학생들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정확한 종로학원 하늘교육. 또 어디? 진학사에서는 요만큼의 학생들을 데리고 뭘 할 수도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는 메가스터디에 입력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투스에도 입력을 하고 메가스터디에도 같이 입력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어디? QM에서도 대략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맞잖아. 왜? 맞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아니고 농담이고 여러 등급 조사하는 회사라고 할게. 일단은 회사들에서 다 이것저것 막 하잖아. 그때 기본적인 약속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본을 뽑을 때는 항상 크기를 일정하게 뽑습니다.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실제로 입력한 학생들 수는 다 다르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약속. 똑같은 학생들을 똑같이 표본을 뽑아보는 거야. 그걸 뭐라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 불러.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런 거. 똑같은 크기로 뽑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속. 겹치는 게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기본적으로 보건 추출입니다. 오케이? 뽑아보고 걔네들이 데이터를 뺀 다음에 걔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다시 다 넣어놓고 다시 또 뽑는 거야. 똑같은 표본이 똑같이 뽑힐 수도 있는 거야. 확률은 낮겠지만. 알았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뽑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냐면 이투스에서도 만든 평균이 있을 수 있지. 진학사에서 만든 평균이 있을 수도 있지.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평균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점수가. 이투스에서는 좀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입력을 해서 뭐 70이 나왔다 치자. 등급컷이. 근데 메가스터디에서는 좀 잘한 애들이 많이 입력해서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평균 점수를 쫙 뭐 해볼 거예요? 늘어놔 볼 거야. 그러나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좀 이따가 걔네들 가지고 다시 분포 상태를 나타내 볼 거야. 즉 표본 평균 하나하나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표본 평균은 각각 하나하나의 또 뭐 분포를 나타내는 데이터 뭐 확률 변수가 된단 말이야. 별량이 된단 말이야. 걔네들이 점수 하나하나가 평균 점수 하나하나가. 그래서 표본 평균도 우리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X라는 확률 변수를 썼던 것처럼 표본 평균들도 계속해서 여러 번 뽑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X라고 쓰면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만들었던 X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만든 X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붙여준다? 위에 막대기를 하나 붙여서 X바라고 읽어주고요. 얘를 X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다음 평균이나 다음 표준 편차를 만들기 위한 뭐 확률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새로운 분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뭘 말하는 건지 알겠지?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expectation, 평균이에요. 알았음?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는 뭐겠어? 말 그대로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 우리가 흔히 풀어왔던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라 부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시그마 X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안에서의, 그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 얘는 우리가 뭐라 쓰냐면 알파벳 S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 가지고 표준 편차를 내보자 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말 그대로 X바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시그마, 표준 편차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처음 보는 녀석은 누구누구야? 얘네 둘이지. X바는 그냥 확률 변수로 치면. 얘네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옆에다 예시를 들 건데 있잖아. 자,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적 추정 단원으로 넘어오면 모든 공식들이 너희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공식들을 증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거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할 거야. 그것들을 헷갈리는 것들을 설명할 건데, 자, 근데 이제 공식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준으로 끝나요. 고등수학 수준으로는 증명 못하는 공식들이 한 3가지 돼. 그것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파고드는 애들, 준영이, 동민이 같은 애들은 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고등수학에서는 증명 못해요, 걔네들을. 알았지? 수학에서 증명한 게 아니라 경제 파트에서 증명을 해야 돼, 그거는. 알았죠? 자, 일단 계속 갈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내고는 몇 명이냐? 3명. 판곡고가 4명. 판곡고를 예를 들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판곡고 학생들이 2학년 키를 재볼 거야. 오케이? 자, 그때 첫 번째 판곡고 2학년 전체 학생들이 키를 한번 내볼게요. 그럼 평균이 대략 한 173점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학교의 판곡고에는 173인 학생들이 제일 많겠지? 당연히. 평균 주변에 제일 몰려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에서는 뭐 승원이처럼 키가 좀 커서 한 181쯤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또 누구? 저기 도형이처럼 더 키가 더 커가지고 한 192쯤 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뭐 한 199쯤 나처럼 2m 조금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잖아. 그치? 가능성은 있잖아. 없지만, 실제로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잖아. 거의 희박하게. 조용히 하세요. 자, 그리고요. 평균 이하인 은지 같은 애들도 있단 말이야. 167 정도. 그리고 평내에만 있냐? 판곡고에도 소정이처럼 152쯤 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강음이처럼 한 132쯤 되는, 7쯤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키를 쫙 분포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어? 173 주변으로 해서 정규 분포 곡선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다, 그치? 맞아요. 자, 그때 나오는 이 173이라는 놈이 바로 뭐야, 저기서? 그렇지, 모평균 M이 되겠지. 똑똑하구만. 그 다음에 이거를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 요만큼 퍼져 있는 게 그 크기가 대소비교 정도는 가능하지. 누구를 나타내겠어? 시그마를 나타낸다고 해보자. 표준 편차. 맞나요? 오케이? 동의를 했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승원아, 너 몇 반이야? 2반? 자, 판곡고 학생들의 2학년 2반 학생들만 한번 키를 재보자. 여기 2반 학생들은 승원이가 있어서 평균이 좀 커. 176쯤 된다고 치자. 마음에 안 들어. 175쯤 된다고 치자. 평균이. 오케이? 그럼 아까 말했듯이 승원이처럼 키가 좀 커서 180 좀 넘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 반도. 그리고 그 반에
192쯤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희박하지만 하필이면 저 199였던 애가 2반 학생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은지처럼 167, 아니 너무 크게 잡았다. 동민이처럼 한 167 정도 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은지처럼 한 152, 소정이처럼 한 137 정도 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졸라 웃기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맞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분포 상태를 쭉 나타내다 보면 어때? 역시 뭐랑 비슷해 보여? 전체에 대한 분포 상태랑 유사하지? 다르겠지, 당연히. 왜냐면 학교 학생들은 표본이 너무 적어서 그래. 실제로 많다 치면은 비슷비슷할 거야. 알았죠? 표본도 큼직하게 뽑아보면. 그럼 여기 정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 그게 뭐야? 문자. 그렇지. X 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 학생들은 X바 1, 2반 학생들의 평균 키는 X바 2,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지만. 맞지? 그리고 여기에 퍼져 있는 정도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겠어? 이게 S야. 표본 하나에서만 표준 편차를 구해본 거, 그게 바로 S예요.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뭔지는 좀 이따가 따로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보자. 뭐를? 판곡고 2학년들의, 자, 뭘 예를 들어볼까? 각 반에 누구?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저희 표본 평균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 분포 상태 나타내 볼 거라 했었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일반 학생이야. 일반 학생들이 아무리 키가 작은 호빗 쪽들만 모여 있다고 해도, 그래도 평균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 키가 130까지 떨어져 있겠니? 가능성 없지, 거의. 그치? 실제로. 그치?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의 평균 키 173이었어요. 2반 학생들의 평균 키 175였어요. 3반 학생들의 평균 키 173이었어요. 또 4반 학생들의 평균 키 좀 작아. 여자애들이 많아. 그래서 171밖에 안 나왔다 치자. 또 5반 학생들은 남자애들이 좀 많아. 그래서 177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야, 분포 상태를 나타내 봤어. 어때? 아까랑 비슷하냐? 아니지.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로 쏠려 있다, 맞니?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의 가장 가운데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니? 평균이잖아. 어떤 평균이야? 그렇지.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가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요 벌어져 있는 이 정도가 뭘 나타내는 거겠어? 시그마 X바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 문자가 의미하는 바는 알겠니? 뭘 나타내는 건지? 문제 잘 읽어야 돼. 표준 편차 하고 딱 등장할 거야. 근데 그 앞에 뭐 예를 들어서 판곡고 2학년의 키를 조사한 뭐 데이터는 어쩌고 저쩌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뭐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그 표준 편차는 뭐 표준 편차겠지. 근데 뭐 판곡고 2학년 학생들의 키를 뭐 조사했던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리고 그 중 판곡고 2학년 학생 중 100명을 뽑아 어쩌고 저쩌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봤더니 10이다. 그럼 그 10이라는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거 구분해야 된다고. 알았죠? 중요하겠어? 자, 그럼 각각의 문자가 이제는 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너네 전체 평균 구할 줄 알지? 그지? 전체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M 또는 EX 구해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판곡고 학생들이, 자, 총 10개 반이 있고 각 반에 일괄적으로 30명씩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몇 명이야? 300명이다, 그지? 그럼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X라고 부르잖아. X1부터 X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X300까지 더합니다. 나누기 얼마예요? 300 되니? 이게 바로 EX야. 맞지? 그럼 하나 더. 누구 구해보자. 우리 처음 보는 표준 편차. 평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EX바 한번 구해볼 거야. 야, EX바 어떻게 구해? X바들을 전부 다, 그렇지,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미 오류가 발생했다. 뭐? 실제 우리가 하는 임의 추출은 무 한 번 계속 뽑을 거야.
겹치게도 뽑고 막 할 거야. 준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을 때 그 학생을 뭐 한 번 뽑은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무한번 계속 뽑아야 돼. 아까처럼 겹치게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조금 오류는 발생하겠지만 지금처럼 겹치지 않는 학생들만 뽑는다고 해볼게. 그러면 아까 누가 말했지? X바 1과 X바 2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그 성적들을, 키들을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준영아, X1의 바, X바의 1은 어떻게 풀어? X1의 바는 어떻게 계산을 해? 일반 학생들의 평균이니까 일반 학생들의 키를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30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일반 학생들을 1번부터 30번까지라고 부를게요. 나누기 30입니다. 자, 2번 학생들은 31번부터 시작했어. 60번까지 갔다. 그치? 30으로 나눕니다. 마지막 X의 271번부터 X의 300번까지 다 더해서 300으로 나눕니다. 30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분모 분자의 몇 배? 30배 해봐. 분모 분자를 30배 해주면 결국 뭐가 나와? X1 더하기, 그렇지, X30이 나오지. 30 없어졌어. 더하기 X31부터 해서 다시 쭉 갑니다. 어디까지? X300까지. 분모는 30을 곱했어. 뭐 나왔어? 300 나왔네. 뭐 나와? EX랑 똑같아져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억합시다. 뭐? EX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랑 똑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EX와 똑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표본 하나의 평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 알았지? X바는 당연히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X바들을 다 평균 내다 보면 전체 평균과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2 학생들의 등급컷, 모의고사 등급컷을 내는 회사가 진짜 많다고 쳐봐. 지금 우리는 끼케야 한 7, 8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게 한 20개, 30개, 100개까지 갔다고 쳐봐. 걔네들의 평균만 다 합쳐서 평균 내도 아마 전체 평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뭐 그런 오차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찾아봐야지? 시그마 X바를 찾아봐야지. 맞죠? 자, 시그마 X바는 내가 아까 말했던 녀석 증명 불가능해요. 고등 수학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시그마고 이게 시그마 바지, X바지. 그치? 둘이 크기 어때? 얘가 커, 얘가 커. 위에 게 크지? 그럼 얘가 좀 더 작지? 얼마나 작아? 그거를 몰라. 그래서 적당하게 줄여놓습니다. 이게 고등수학에서 하는 거라면 실제로는 경제학 파트에서 너희들한테 걔네들 이제 전공으로 다 계산을 해 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줄어있다?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인 시그마 X를 가지고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루트 n이 뭐냐면 바로 표본의 크기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판곡고 예시를 들어놓은 여기서의 표본은 크기가 얼마? 30. 표본을 뽑을 때 몇 개를 뽑는지 그게 바로 표본의 크기예요. 알았죠? 그거를 루트 씌워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V 상태로 외우면 사실 편하겠지. VX바는 VX를 뭐 하면 돼? 그냥 N으로 나누면 되거든. 이런 공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써주시면 돼. 됐냐? 됐냐? 되었어? 도형씨 되었어? 분산. 이건 분산, 이건 표편. 되었어요? 네. 계속 가도 돼?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물으시면 안 돼. 알려져 있는 거라서 고등사에서 못해요. 네. 덥다고? 어떻게? 에어컨 못 틀어. 중앙 그거라서 거기서 시력이 다 꺼놨어. 이제 에어컨 못 켜. 선풍기라도 가져가세요. 근데 너 게임기라고 하지 않았니? 네? 게임기라고 하지 않았니? 뭐? 저공이에요.
어머, 아, 늦어. 고마워. 나 블랙 커피인 줄 알았네. 땡큐. 안 그래도 물 떠왔어야 되는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요거 하나 일단 하고 가자. 자, 이제 누구 하나 모르는 거 딱 하나 남았네. 누구 남았네? 누구 남았어? 표본 표준 편차. 요거 뭔지 모르잖아. S. S 처음 보지, S. 자, S의 용도는 용도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데 S라는 거는 표본 하나에서의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동민아,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요? 분산의 루트 씌워서 구합니다. 맞죠?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표준 편차를 제곱합니다라고 하면 때릴 거예요. 별량 빼기 평균. 네, 그게 뭐죠? 한 단어로? 편차. 편차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데요? 땡.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 그렇지, 잘 기억하네. 그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뭐 그냥 1반이든 2반이든 어디 한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고 쳐보자. S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라. 분명히 S는 표준 편차라서 루트 분산을 구할 겁니다. 분산을 구하러 갑시다, 그럼. 알았죠? 분산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돼요. 맞죠? 어떤 것들을? 각각의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편차의 제곱들을. 그럼 편차는 뭐라 그래서 아까 동민이가? 별량 빼기 평균이라 불렀거든. 근데 여기서 M이 아니지. 표본 하나만 가지고 계산한 평균이니까 뭐야? X바여야 한다.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의 편차도 X2 X바가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합니다. 어디까지? 마지막 학생의 편차의 제곱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쭉 더합니다. 그럼 이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외우라고? 아니 이거 너희들이 계산 단 한 번도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럼 이걸 왜 굳이 알려주는데? 이 용도는 뻔합니다. 자, 우리 뭐 하러 갈 거냐면 출구조사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야? 예상 등급 컷을 생각해보는 이유가 뭐야? 말 그대로 너희들한테 미리 평균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치? 그치?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전체에 대한 평균을 추정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지.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오스람이라는 회사에서 전구를 만듭니다. 그죠? 전구를 만들어. 한 달에 뭐 5만 개씩 만든다고 치자. 야 그러면 이 전구 하나를 개발을 했어. 그 전구의 수명을 알아야 돼. 평균적인 수명. 그치? 그러면은 전구가 일단 펑 터질 때까지 전구가 불이 나갈 때까지 계속 켜놔봐야 될 거 아니야. 10,000시간이든 50,000시간이든 켜놔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회사에서 10,000개를 만들어서 10,000개를 다 실험해서 다 터뜨렸어. 돼? 안 되지. 전수조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그치? 전체를 다 터뜨려 보면 안 되잖아. 그럼 그 회사 적잖아죠. 그래서 뭘 해? 예를 들면 100개를, 예를 들면 200개 정도를 터질 때까지, 꺼질 때까지 다 실험을 해서 평균 수명을 만들어 볼 거다. 그치? 그러면은 어때? 전체에 대한 수명이 대략적으로 감이 오잖아. 즉, 뭐 하는 거다? 통계적 추정은 그거예요. 통계적으로, 즉,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어떤 수명이라던가 전체에 대한 몸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해보자? 추정을 해보자. 그게 이 단원의 목적이야. 첫 번째 목적. 알았니? 알았니?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분명히 우리는 좀 이따가 그거를 하게 될 겁니다. 추정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평균을 만들러 가볼 건데 그때 필요한 공식이 뭔 줄 알아? 전체 표준 편차가 필요해. 어디 갔어? 공식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야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를 너희들이 모르잖아. 아니 평균을 알고 싶어서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 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하다? 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개 표준 편차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비슷하게 생겼지. 자, 즉
표본 표준 편차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녀석이냐면 시그마를 대체하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와 S는 엄연히 말하면 다른 놈이잖아. 근데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은 분명히 오차가 발생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오차가 줄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1을 빼요. 왜요? 고등수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 번째 증명이에요. 오케이? 통계학적으로 1을 빼서 계산을 하면 전체 표준 편차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라는 거를 경제과에서 역시 밝혀놓았어요. 너희들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 녀석이 왜 마이너스 1이다? 그 이유는 너희들도 말을 할 수 있어. 뭐 하고 싶어서? 시그마, 모 표준 편차지. 시그마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녀석을 계산할 일이 거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진짜 단 한 번도 못 봤어. 오케이? 서울에서도 가르치고 여기 경기도에서도 뭐 벌써 한 3, 4년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시험을 풀릴 때 이걸 본 적이 없어. 딱 한 문제집만 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산을 시키고 있어. 그게 뭐게? 정석. 유일하게 딱 하나. 블랙라벨도 없고 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석 딱 하나에서만 얘를 계산해 볼래? 이거 하나 물어보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 어디에 저게 나와 있냐면 187페이지에 거기 한 중간쯤? 한 요쯤 보면 요 네모 박스 옆에 왼쪽에 일로 쭉 와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S제곱 분산 계산할 때 모 아니고 표본 분산 계산할 때 n-1로 나누라고 하고 있는 게 그 때문이에요. 알았음? 개수가 아니라 개수 빼기 1로 나눠주세요 라는 겁니다. 승원 씨 알겠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문제를 슬슬 풀어보러 갈 겁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해보자.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역시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전수조사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했었는데 자,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그래서 뭐야? 782번이에요. 한번 봐봐. 이름에서부터 힌트가 나오냐? 표본조사로 적합한 것을 골라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두 가지로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보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샘플만 뽑아서 조사해보는 것. 오케이? 예를 들자면 전국의 수명 이런 거겠지. 자, 가보자. 기억, 인구조사, 전수조사계, 표본조사계. 이거는 상식이에요. 전수조사야. 진짜 전수조사 너희들은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똑똑똑 두드려. 여기 인구 몇 명이에요? 아, 이거 3명이에요? 안 해? 하고 가. 실제로 한 집 하나하나마다 다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조사. 알았죠? 알았죠? 얘는 전수조사예요. 아니, 당연히 요즘 진짜 설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몇 명입니까? 하고 가겠냐. 예전에 그랬다 이거지. 자, 가자. 두 번째 니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도 검사. 이건 샘플이겠어? 아니면 전체를 다 하겠어? 이건 당연히 샘플이지. 이 사람아. 비커 하나 뚝 떠가지고 가지고 와서 오염도 조사하지 않니? 네. 이거는 표본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선거에서 유권자 명부조사. 이건 뭐겠어? 이것도 상식일 것 같아. 그치? 전수조사겠지. 유권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야지. 그러면은 그래야 보내지. 투표권을. 유권자,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 이건 전수조사입니다. 나왔네. 진짜 나오네. 형광등의 평균 수명지 시간 조사. 이거는 표본이겠다. 그치? 아니면 형광등 만든 거 다 터뜨려야 되거든. 안 돼요. 그다음 미음. 어느 학급의 수학 성적의 평균. 이건 전수에서 표본이겠어. 이거는 당연히 전수를 해야지. 그치? 맞지? 이 반 학생들, 이 학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말 그대로 내려면 전수조사 해야지.
대충 한 10명 뽑아서 자 이번에 우리 학교 등급은 90점으로 가자.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건 전수예요. 축하합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 이건 당연히 전수죠. 물론 남자 전수. 그 다음 시옷. 투표 후에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출구조사는 이거는 표본입니다. 출구조사는 그냥 당신 누구 뽑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표하기 전까지 대략 이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잘 들어보면 오차율은 3% 이내입니다. 이런 말들을 막 해.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익명을 하니까 누구를 찍었는지 빨리 해서 샘플로 뭐 500명, 1000명 정도만 해서 우리도 궁금하잖아. 개표 전까지. 그래서 적은 양으로만 미리 이 정도이다라는 걸 해보는 거. 응? 그럴걸? 나는 한 번도 출구조사에 응해본 적 없어. 5가 아니라 없었어. 있었어도 나는 그냥 왔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여기 카메라 대고 마시면 이거 뒷광고 아니냐? PPL. 자, 됐죠? 그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서 왜 표본조사를 하는지 알겠지?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제일 너희들한테 필요한 예시가 이거. 평균 수명. 실제 문제로도 나오거든. 오케이? 좀 한번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이런 거 이제 너희 수행평가에 나오겠는데, 통계조사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표본조사를 해야만 하는 모집단의 예를 하나 들고 그 이유를 쓰세요. 오세람, 정보, 수명 이런 거. 다 터트리면 안 됨. 적자남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보냐면 기본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 보건 추출. 그러니까 보건 추출을 하는 거는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추출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 뭐 있었어? 표본에 대한 추출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 임의로 무한번 계속 뽑아보는 걸 추출이라고 한다 했지. 임의로 추출. 그때 1번 보건 추출은 뽑은 거 다시 넣고 다시 뽑아보는 거. 비보건 추출은 뽑은 거는 옆에 빼놓고 다시 처음에서부터 다시 뽑는 거. 로또 같은 게 비보건 추출이죠. 알았죠? 자, 그러면 실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 가보자. 여기 있네. 자, 아직까지는 스텝 1 기초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 물어보는 거야. 자, 787번 가보자.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 자, 이제 평균 표준 편차를 막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놈에 대한 평균인지 표준 편차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 알겠지? 잘 읽으면서 가자. 모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맞나요? M이 얼마? 20. 뭐야 이거? M이 얼마? 20. 시그마 X가 얼마? 4. 또는 위에 거는 EX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자, 나는 항상 이렇게 쓰고 갑니다. N은 16이라고. 그러면서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 자, 다시 뭘 구하라고? 물어보는 거. EX바를 물어본다. 맞니? 자, 도형아, EX바는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 자, EX랑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아니야. 학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들이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알았지? 같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야? X바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다, 그치? 자, 안 보고 대답할 수 있겠나? 가끔씩. 시그마 X바는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나눕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시그마 X가 뭐였어? 위에 4. 루트 N 얼마예요? 4. 1이다, 그치? 됐죠? 둘이 더하면 얼마? 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와, 이 정도면 거의 키 199쯤 되는 21살의 선생이네, 지금 나는. 미안해. 서장훈. 자, 791번 가봅시다. 어느 농장에서 재배되는 딸기 하나의 무게는, 야, 이거 지어도 되니, 근데? 다 썼어? 요번 거는 잘 좀 필기해놔. 그래요.
니들이 찍으세요. 필기 못한 사람. 동이 찍어. 자, 찍어.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찍어. 네, 됐어? 가자. 왜 소리가 안 나? 너 카메라 뭐 하는 거야, 너? 은밀한 취미란다. 자, 계속 갑니다. 어느 농장에서 재배되는 딸기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맞나요? 자, 다시 여기까지. 뭐가 등장했다, 그치? 쓰면서 가자. 알았죠? 알았죠? 자, 근데 이제는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표기해야 돼? X 하면서 따라갑니다. 야, 근데 이제부터는 확률 변수가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등장을 합니다. 막 바뀔 거야, 표준 확률 변수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말했듯이 나 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쓰기를 원해요. 뭐? 무게. 왜? 좀 이따가 가격, 점수, 좌표 이런 것들로 막 확률 변수가 막 바뀌어갈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무게 X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 15. 표준 편차가 얼마?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뭐 하자? 25개를 의미로 추출. 뭐가 주어진 거야? 표본의 크기 N25라고 주어진 거예요. 맞나요? 크기 25짜리를 뽑았어. 그때 뭘 구해주세요? 얘를 구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필요할 거라서 써가는 연습하자. 알았지? 지금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아니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15 얘는 제곱 안에 있는 표준 편차를 가고 싶으면 루트 25로 나눠서 1로 가지고 제곱까지 포함해서 분산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25로 나눠서 1로 가주세요. 어찌됐건 표준 편차 1. 알았지? 분산도 1. 왜냐고? 요 표준 편차 5를 루트 25로 나누잖아. 그래 1.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아니면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분산 나누기 25로 가던가. 알았니?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쉽지? 지금 문제는 뭐 물어보냐? 이 X바 제곱. 이 뭐야? 제곱의 평균이다, 그렇지? X바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제곱의 평균. 제곱 평균 뭐가 나와야 돼? 분산 더하기 아니 뭐예요? 평균의 제곱. 기억나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었거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거든. 다시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이거 넘어간 거야. 알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니? 그래서 답 구하자. 얼마야? 1 더하기 225. 답은 1. 됐나요? 됐나요? 예.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해보자. 뭘? 796번으로 갑니다. 이제 그만 좀 쉬지 싶지? 안 쉴 거야. 796번으로 갑니다. 판국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5,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중에서 25명의 학생들을 추출해서 자,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재빨리 문제를 판단해서 X바에 대한 확률, X바에 대한 분포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줘야겠네? 승원아, 턱 떼고. 자, 뭐 전체 학생들의 키.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이거 써줘. 나중에 필요하다.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놔야 돼. 키는 뭘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거? 평균이 175고요.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추출했다? 25명의 학생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어떤 거? 평균은 175 그대로고요. 5는 5로 루트 25로 나눠주면 1 됩니다. 똑똑하구만.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어,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진짜 학교 시험 문제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아까 이걸 계속 쓰라고 했던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뭔데? P잖아. P. 확률이잖아. 확률. 어떻게 해야겠어? 표준화 해야겠지. 그럼 표준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점수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표편으로 나누지. 맞지? 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분명히 X바가 175, 173이에요. 평균 이하인 학생들이네. 자, 얘를 뭐? 표준화 해야 되거든. 표준화 어떻게 할래? 평균 빼야지. 평균 뺐어. 얼마 나와? 그렇지. 분산으로 나눌 거야. 누구로 나눠야 될 것 같아? 1이야, 5야? 1이에요, 5예요? 표현편 두 개잖아. 1? 확실해? 확실해? 잠깐만. 1이야, 5야? 누구, 어떤 표준편차로 나눠야 돼? 1. 자, X를 표준하고 싶으면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편차를 뺍니다. X바를 표준화하고 싶으면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편차를 빼는 거야. X와 Y라고 하면 너희들이 실수 안 할걸? 오케이? Y의 표준화를 하려면 Y의 점수에서 Y의 평균을 빼고 Y의 표편으로 나누잖아. 똑같아. 알았지? 관련성은 있지만 둘이 다른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X바를 표준하려면 당연히 X바들의 평균과 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알았죠? 어때요? 쉽죠? 이거 얼마야? 마 2. 미쳤나 봐. 이거 Z를 안 바꿨어. 얘는 뭐야? 0. 그럼 답 뭐야? 0.477이다, 그지? 됐나요? 어때요? 할만하죠?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벌써 싫어. 798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보시자. 798 봅시다. 어느 시내 버스가 출근 시간대에 시작점에서 반환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82분, 표편이 12분인 정윤표를 따릅니다. 이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시간에 시작점에서 반환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9번 측정했대. 저 9번이 뭘 나타내는 거겠냐? M. 추출한 거야. 알았죠? 알았죠? 출근 시간에 대한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라갈 겁니다. 평균 얼마? 어디 갔어? 82. 표편이 얼마? 12짜리. 표본의 크기를 9개 뽑은 거예요. 그러면 X바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면서 그놈에 대한 평균은 82 그대로일 거고 표편은 12를 그렇지 루트 9 3으로 나눠주면 4 나온다. 그렇지. 4제곱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분산으로 그대로 가고 싶으면 144를 9로 나눠주면 돼. 얼마야? 16 나오겠네. 그게 여기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분산으로 계산하지 마. 분산보다 많이 쓰는 게 이제는 표편이에요. 그래서 표편을 반드시 구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라고. 루트 n분의 1로. 자, 어찌됐건 계속 갑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그 9번에 대한 평균 시간이 즉 X바가 88보다 작거나 같을 그런 확률을 찾아볼래? 이거라서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표준화를 하고 나면 뭐 88에서 평균 81을 빼 6을 표편으로 나눠요. 요거 표편 4. 그래서 4분의 6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1.5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정규분포 곡선 그려보면 1.5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에 있는 넓이를 전부 다 구해주시면 돼요. 왼쪽 절반은 얼마? 0.5고요. 오른쪽 0부터 1.5까지는 얼마? 0.4332가 돼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 0.9332가 나옵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때? 쉽다, 그죠? 할만하지? 응, 아직까지는 할만해야지.
스텝 1이라서 어려운 거, 쉬운 것도 있는데 지금 한 건 내가 통계적 추정 크게 두 가지 파트라 했잖아. 그치? 첫 번째 거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두 번째 건 쉽고 오히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는 쉬고 나서 스텝 2, 3 쪽 보면서 한두 개는 풀어줄 거예요. 알았죠? 이제 일단은 이 교재 내신 고정이 먼저 끝내고 다시 자의로 돌아가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쪽 다시 해줄 거야. 근데 너희가 시험 범위가 조건부 확률부터야, 이항분포부터야. 이항분포 끝까지. 너희들도 똑같잖아. 판국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 정도는 할 거야. 뭐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증명까지는 안 할 거고 필요한 부분들만 증명을 하고 공식 정리까지는 할 거예요. 해야지. 됐죠? 일단 쉬었다 합시다.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 더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문제 찾아서 안 풀리려고. 왜냐면 이항분포, 정규분포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으면 걔네들은 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참는데 다시 자의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항분포, 정규분포 쪽을 다시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하이하이라는 문제집을 주고 좀 풀릴 거야. 거기 있는 문제 몇 개 이제 골라서 풀릴 건데 거기 가보면 이항분포 갔다가 정규분포 갔다가 이항분포 갔다가 정규분포 갔다가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너희들이 제대로 풀려면 지금 이런 것들 잘 해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계적 추정 중에서 표본 평균을, 지금 이게 표본 평균을 분포 상태를 나타내 본다고 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통계적 추정의 1번 파트인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 뭐냐면 182 이상이 되세요 라는 거를 P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합이잖아 이거는. 우리는 달걀 하나의 무게 달걀 30번 하고 33번 했잖아. 달걀 한 개의 무게. 오케이? 그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평균 얼마야? 50, 표편 얼마야? 6. 이런 걸 따르는 걸 알거든. 그리고 뭐 했어? 임의로 추출 4개. 그리고 나면 n이 4잖아. 그러고 나면 뭘 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그 평균에 대한 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알아. 그 4개의 무게의 합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거 만들고 가자. 얼마야? 3제곱이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x바가 크거 나타세요. 합이 182 이상이 되려면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요렇게 풀라는 얘기야. 알았지? 알았죠? 그거 하나가 낚여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 표준화 해보자. Z 얼마야? 45.5에서 50을 빼면 얼마야? 0.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를 9로 나눈다. 3으로 나눠야지. 표편이니까 1.5 마이너스. 됐죠? 개파이다 그지? 뒤진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으니까 확률은 얘 다 구해야 되겠다. 그치? 이 얼마? 아까 433이 됐죠? 얼마야? 0.9332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833번으로 가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데 이거는 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용어 하나만 좀 알고 가라고. 뭐? 또 재채기 좀 시원하게 하면 안 돼? 어우 답답해. 자, 얘도 마찬가지다. 그치? 몇 개를 뽑아? 16개를 뽑아서 한 군데 넣어서 판매합니다. 그 무게, 총 무게가 3000 이상. 뭐야? 16개의 평균 무게로 바꿔줘야지. 맞지, 강흠아? 맞나, 강흠아? 네. 비누 하나의 무게가 어때? X가 정윤폴 따 예, 어떤 거? 190 표편. 그리고 크기 얼마? 16개. 그러면 평균은 190 10을 뭘로 나눠서? 4로 나눠서 얼마야? 2.5야? 2.5의 제곱. 이런 표편을 따른다. 아니, 정윤폴을 따른다. 그치? 됐죠?
됐죠? 그러고 나서 X 바로 가져야지. 자, 총 무게가 3000 이상이다. 3000을 뭘로 나눠? 16으로 나눠봐. 아하. 어? 상자수가 무게가 있어? 아, 똑똑하구만. 땡큐. 2960 빼면 이거 맞나? 맞지? 16 나눠보자. 얼마야? 계산한 사람 얼마? 땡큐. 185가 나온대요. 그래서 X바가 185가 되는 확률을 구해야 돼. 맞죠? 표준화합니다. 185에서 190을 뺐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2점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2. 요건데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0.9772. 됐지?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 이게 뭐야? 확률이지. 근데 동민아, 확률을 다른 말로. 그렇지. 결국 3000 이상, 즉 판매할 수 있는 상자, 그 비누 넣은 상자, 그 상자의 비율이 0.977이라는 얘기야. 10,000개 중에 몇 개? 9772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지. 팔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지. 알았죠? 동행 알겠지? 예, 그겁니다. 이거는 그 확률과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 그거 얘기 하나 하려고 했던 거고, 요런 문제에서 정규분포와 이항분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 등장합니다. 알았죠? 왜 웃어? 왜 웃어? 안 웃었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간다. 뭐? 요 용어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요 용어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제는 거꾸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뭐야? 뭘 알고 있어? 전체에 대한 걸 알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뭐? 뽑았을 때의 평균들이 어떤 값을 가질까? 즉,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는 어떨까를 전체를 알고 있을 때 하는 작업이에요. 맞죠? 그럼 아까 말했던 출구조사 같은 거는 이게 아니잖아. 부분을 알고 있을 때 전체를 유추하러 가는 거겠지. 맞지? 요, 얘. 그게 이름이 뭐다? 모 평균을 추정하러 가보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 파트의 이름은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아까 앞에서 내가 용어 정리하면서 문제 풀었던 거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파트, 통계적 추정의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름은 알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모평균을 이제 뭐 해보자? 말 그대로 추정해보자. 통계적으로 추정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거겠지. 맞죠? 자, 신뢰도가 95%, 99% 두 개가 가장 많은 비율로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95%, 99%라 보면 돼. 오케이? 어찌됐건 신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말했던 출구조사 하면서 이제 낮에 개표하기 직전까지 계속 방송을 해줘. 아, 어느 지역에서는 누가 어떤 후보가 뭐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차이로 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몇 시 기준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때 오차율은 3% 내외입니다. 이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게 바로 거꾸로 뒤집으면 요 말이야. 신뢰도 97%입니다. 그거랑 똑같아. 알았지? 지금 신뢰도 95%, 오차 범위가 5% 이내란 얘기야. 알았죠? 알았죠? 대충 이제 막 표본을 쫙 뽑아봤을 때,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아볼수록 거기서 만든 평균이 실제 평균과 유사해지겠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도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도 확률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95%가 결국 비율이니까 확률인데, 확률이 95%다. 다른 말로 0.95지. 맞지? 그때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야, 판국고 학생들 중에 10명만 일단 뽑아봤어. 남자든 여자든 섞어서 골고루 그냥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10명을 뽑아서 평균키를 내봤어. 172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판국고 전체 학생들의 평균키를 가늠을 해보자. 자, 평균이 172가 나왔어. 오케이? 비응신들이 아니고서야 172를 기준으로 앞과 뒤 똑같이 잡겠지, 범위를. 이 정도 안에 있겠구나 하고. 분명히 표본을 10개를 뽑았는데 비응신같이 판국고 학생들의 키는 190에서 195겠구나 하는 멍청한 놈들은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양쪽으로 똑같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 이 0.95라는 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건 쓰지 마. 표준화 한 걸 기준으로 가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맞아?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 너희들 교재 그 준용이도 제일 뒤에 있다. 208페이지에 가보면 표 쫙 나와 있죠. 0.95의 절반이 얼마야? 0.4750이지. 0.4750 어디 있어요? 쭉 찾아봐. 1.96 보이냐? 0.4750 0.4750이라는 확률이니까 가운데 흰색 바탕에서 봐야지.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그 복사된 거는 새까만 거 너희들은 핑크 색깔 보면 안 되지. 0.4750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4750 여기서 봐야 된다니까. 있지. 제일 왼쪽이 얼마야? 1.9지. 그 4750에서 위로 올라가면 얼마야? 0.06이지. 그게 어떻게 읽어주는 거냐면 1.96까지의 확률이 0.4750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2배 하면 0.95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풀어주는 거다?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96 여기가 플러스 1.96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게 바로 0.95라는 확률이 보여졌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알았나요? 이건 쓰지 마. 여기 건 쓰지 마.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어떻게 해서 Z가 만들어진 건데, 자, 표준화해서 만든 거야. 무엇을? 이거를 지금 절대값으로 좀 바꿔서 갈게. 아니다. 그냥 가자. Z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Z가. 이거 아니냐? 그지? 맞죠? 다시 풀어. 어떻게? X바를 가운데 남기는 게 아니라 뭘 가운데 남겨? M을 가운데 남겨봐. 오케이? 왜? 우리는 M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시그마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시그마. 맞죠? 아이씨 왜 이래? 얘는 원래는 X바 마이너스 M. 근데 우리 M 남기고 싶으니까 부호 좀 바꾸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고 치고 M 마이너스 X바. 됐니? 자, 근데 하나 틀린 거 있지? 뭐 틀렸어 지금? 시그마 맞아? 루트 M은 시그마지. 조심해야 된다. 지금 X바를 표준화하고 있는 겁니다.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루트 M은 시그마라고 우리 전에 했었잖아. 아까 했었잖아. 이거잖아 이거. 얘가 루트 M분의 시그마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강수미 맞지? 응. 그래서 여기도 바꾸자.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 됐니? 이제 세 군데다 뭐 더하자? X바를 더하자. 아니?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때의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0.95. 그러면 P를 지우고 한글로 좀 써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신뢰도 95%가 되는 거고, 로 추정한 누구의 범위야? 모평균 M의 범위지. 맞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냥 명칭 자체를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해 볼 거야. 어떻게? 신뢰도 95%로. 그걸 가지고 M의 범위를 나타냈을 때 그 범위를 구간이라고도 하잖아. 우리 수투에서. 그치?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 A, B 하잖아. 그런 구간이라고 불러주는데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러줘요. 모평균의 범위는. 알았지? 알았니? 저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값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자. 뭐? 신뢰도 95%라고 하면 내가 K값이라고 불러줄 텐데 이거 좀 지울게. 노란 거 조금만. K값이 얼마? 1.96이에요. 그럼 신뢰도 하나 더 등장합니다. 몇 퍼센트? 99%.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두 개야. K값이 얼마? 2.58이 나오고요. 그래서 신뢰도
어쩌고 저쩌고로 만든 신뢰 구간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외워야 된다 이거. x바를 기준으로 조금 빼고 x바를 기준으로 조금 더해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살짝 지워도 돼 이제. 얼마만큼? k 곱하기 얼마만큼? k 곱하기 뭘 곱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뭐?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알았지? 알았죠? 기억해야 돼요. 여기다가는 그냥 신뢰도 A%라고 해놓을게. 그래서 K값 1.96과 2.58은 반드시 외워서 써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야. 줄 거야. 문제에선 제공될 겁니다. 학교 시험은 보통 1.96과 2.58이 아니라 2와 3으로 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1.96, 2.58이긴 해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수점 계산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초딩들한테 물어보잖아. 분소리 안 하고 잘한다? 고딩한테 물어보잖아. 문제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 내가 그냥 팰 거야. 소수점 나옵니다. 알았죠? 소수점 4자리 곱하기 2자리 이런 것도 계산 나온다 이제. 4자리 곱하기 2자리요? 그런 것들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어려운 건 아니지. 그냥 좀 짜증날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는 거다 그지? 자, 바로 문제 한번 풀러갈 겁니다. 몇 번? 804번으로 아니 799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냥 내가 풀게. 푸는 것만 잘 봐. 문제들 속속속속 읽어 가보자.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실제 상황에서는 뭐? 아니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해놓고 모집단에서 이 표편을 어떻게 줘? 이거 자체가 사실 오류야. 그치? 근데 실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거기 들어봐. 자, 봐봐. 그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내가 용어 정리 막 했었지. 모평균, 표본 평균 하면서. 그치? 그때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봐. 아까 내가 분명히 뭐 할 거라 그랬어? M이라는 거를 추측을 하고 싶은데 뭐가 등장을 하니까? 시그마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시그마를 주긴 줍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시그마는 없어야 정상이거든. 그럼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누구라고? S가 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가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있네. 193번 가봐. 아니 뭐래? 805번 가봐. 805번. 805번 보면 거기 문제 잘 읽어봐.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소비자 100명 추출을 해서 평가 점수를 냈더니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5. 요 표준 편차가 바로 뭐야? S야, S. 추출해서 표준 편차 구한 거잖아. 그럼 저 S가 누구 대신 그냥 쓰면 돼, 너희들은. 시그마로 대신 쓰면 돼. 알았지? 그냥 분소리 없이 쓰시면 돼요. 왜? S는 구하는 공식 자체가 분모가 n이 아니라 n-1로 돼서 오차를 없애놨을 거거든. 그게 예상이 되거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구분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799번 계속 가자. 시그마가 주어졌습니다. 얼마예요? 5요.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얼마? 25이요.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 추출을 해서 조사한 표본의 평균이 X반에. 그리고 신뢰도 95%예요. 그 95% 여기 잘 읽어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치? 얘가 바로 그 K값이라 불렀던 그 자식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예, 신뢰 구간을 찾아봅시다. 모평균 M의 범위를 찾아봅시다. 어디서부터? 100에서부터. 어디서부터? 100에서부터. 빼고 더하고. 얼마를? 1.96 곱하기. 1.96 곱하기. 누구분의 누구?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똑똑하구만. 그래서 얘 얼마야? 101.96. 얘 얼마야? 98. 점이 여기 있냐? 98.04. 됐지? 있네. 됐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쪽만 보통 계산하면 답 나와요. 당연히 양쪽을 맞춰놓기 때문에. 대현이 쉽지? 쉽지? 네. 804번 풀어보세요. 804번. 이거 아니잖아.
유형 설명 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외적 활용 문제를 분류하였다. 이게 뭐 어쩌라고?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자, 아무튼 가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표준 편차가 10자리 정년법을 따릅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사실. 전체 표준 편차가 왜 나와? 그지? 아무튼 주어졌다. 뭐가? 시그마. 얼마예요? 10.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 뭐야? N 100. 됐죠? 임의로 추출해서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80이에요. 뭐야? X바.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한 거니까 표본 평균이다. 그지? X바 하나를 뽑았습니다. 얼마예요? 180이 나왔어요. 이 고등학교 학생이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아보세요. 자,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뭐 해주세요? 0.495를 2배 하면 0.99지. 그치? 그게 99%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K 값으로 해당하는 게 누구? 2.6 됐나요? 오, 준영씨. 그래서 어떻게 하자? 180에다가 더하고 180에다가 빼서 구하면 됩니다. 맞나요? 무엇을? K 2.6. 좀 심플하게 줬네. 2.58이 아니라. 계산이 지저분해진다라는 얘기겠지, 이러면. 계산해야 될 것 같다. 가자. 뭐 분해? 루트 n. 얼마예요? 10분의. 누구? 시그마. 뭐야, 똑같네? 10. 그럼 뭐야, 얘는? 180, 2.6. 얘는 얼마야? 170, 7.4. 됐죠? 맞지?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다, 그지? 졸라 쉽다, 그지? 자, 문제 풀러 가보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저 뒤에 스텝 2로 갑시다. 너무 쉽다. 몇 번 풀어볼 거냐면 836번입니다. 리기 36번 리기. 고쟁이 836번이에요. 리기. 내가 그거 웃겨서 샀어. 그 옷을. 야, 이게 뭐야? 셀프. 입고 다니지 가끔. 되게 웃겨. 나 자주 입고 다녔는데 반팔이라서. 근데 요새는 이제 안 입어. 한번 다음에 입고 오도록 하지. 까먹지 않으면. 겨울에 내가 가끔 입어. 강의실에 한 번씩 더워서. 자, 아무튼 가자. 야, 실내 구간을 구해보래. 그치? 실내 구간을 구하기 위한 재료가 다 뭐야? 어디 갔어? 요거다, 그치? 네. 루트 n. 표본 크기 9. 주어져 있네. 시그마. 없네. 구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치? K. 실내 도에 대한 거니까 1.96 주어져 있고, X바. 평균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구하면 돼. 맞죠? X바와 시그마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잠깐만. 시그마 나와 있네? 어머, 문제를 잘못 냈네, 내가. 아, 스트레스 받아. 자, 시그마가 있었구나. 내가 저걸 못 봤네. 내가 의도한 문제가 이게 아니었어. 아무튼 일단 가보자. 그럼 준영이 말이 맞네. 그냥 딱 하나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X바다, 그치? 샘플들을 아니까 X바를 구해야 돼. 맞나요? 야, 씨. 얼마야? 60, 30. 얼마? 합이 270이야. 그럼 270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네? 9, 땡큐, 30. 그치? 이거 더해도 60이고, 이거 더해도 60이고, 이거 더해도 60이고, 이거 더해도 60이고, 얘 혼자 30이니까. 맞긴 맞지. 됐죠? 네? 되죠? 네. 그러면 실내구간 찾아보죠. 어떻게 하면 돼? 얼마? 30에다가 더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3분의 시그마 6. 됐죠? 얼마야? 33.92? 왜? 그러네. 몰라. 아무튼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내가 의도했던 문제가 뭐였을까? 이거다. 없어. 그거 어떻게 풀래? 저기 없어. 안 주어져 있어. 그냥 정용설 따르는. 그렇지. S를 구해야 돼. 그럼 S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좀 많이 귀찮지? 그냥 내가 쓸게. 얘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9, 마8, 마7, 마7. 너 좀 그렇다. 자, 여기다 그치? 자, 그러다 나서 뭐 해야 돼? 10제곱, 9제곱, 뭐 7제곱 이런 거 다 더한다 그치? 그래서 9제곱, 10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이거 해야 돼요. 그거 설명하는 문제 풀리려고 했었어 원래. 정석에만 나와요? 네. 정석이 이게 실제로 있어. 얘가 없어. 그래서 표편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구해야 돼. 그리고 그 S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사값으로서. 그래서 시그마를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케이? 이 문제를 나는 의도했던 건데 실패. 됐죠? 네? 답이 얼마냐고? 저거까지 봤을 때 보면 3.9이 네. 답이 안 나온다고? 자, 됐죠? 네, 그거를 원했던 건데 실패? 뭐 그럴 수 있지. 됐지? 됐지? 셋업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나가 나오냐면 실내 구간, 용어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나와. 야, 이게 뭐냐면 이게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편하다. 동민아, 구간이 주어져 있어. 1부터 3까지 수투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그치? 길이 얼만데? 어떻게 했어? 그냥 빼면 되잖아. 그게 길이다, 그지? 구간이야. 길이를 구하래. 뭐 하면 돼? 빼면 된다. 빼면 얼마야? 똑똑하구만. 끝. 알았죠? 그래서 가끔씩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실내 구간에는 있었지만 길이로 가니까 사라진 녀석이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구야? X바. 표본을 뽑아서 만들어 본 평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참거짓 문제로 만들어낼 때 그런 내용들 막 나올 거야.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 비례해? 표준 편차에 비례하지. 근데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서 사실은 상수야. 그럼 시그마는 무시합시다. 자, 그럼 다시 표본의 크기와 반비례하네. 정확하게는 루트 그건데. 오케이? 자, 봐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럼 길이는 작아지겠지. 짧아지겠지. 신뢰도가 커지면 길어지겠지. 맞지? 쉽게 말하면 이거야. 거꾸로 생각해봐. 야, 표본을 100개를 뽑아가지고 150이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이 151에서 149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한 거랑 150이 나왔는데 100에서 200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한 거랑 실제 모평균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 넓게 잡은 거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잖아. 그치?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당연히 높잖아. 그치? 내가 동민의 한 명의 키를 딱 뽑아서 180이 나왔어. 그래서 평내고 남자들의 한 명만 딱 뽑았지만 평균 키는 180을 기준으로 해서 175에서 185 사이에 있겠네 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실제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 근데 동민의 한 명의 키를 보고 180이 나와서 170에서 190 사이에 있겠네 라고 해도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근데 확률은 당연히 누가 높아? 넓게 잡은 게 훨씬 맞출 확률이 높은 거야. 맞죠? 그래서 길이랑 신뢰도는 어떻게 보면은 커지면 따라 커집니다. 단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K 배니까 비례 아니에요. 그건 K고 신뢰도는 알파잖아. K에는 비례하지만 알파에 비례한 건 아닙니다. 신뢰도가 2배가 되면 길이는 2배가 된다. 이거 틀린 말이야. 알았지? 95%에서 99%밖에 안 됐는데 2배 가까워졌잖아. 이런 것들. 알았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 잘 좀 봐놓고 오케이? 여기까지. 네? 숙제 다 해야죠 뭐. 통계 추출량 다. 이거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 조용히 하세요. 782에서 864까지 다 해봤자 80개밖에 안 돼. 80개밖에 안 돼. 근데 내가 풀어준 게 우리가 오늘 수업 중에 푼 게 열 몇 개잖아. 한 6, 70개?
너무 뻥쳤나? 10개쯤은 풀었잖아. 인정? 70개 정도밖에 안 돼, 숙제. 할만하죠? 너무 적다, 그치? 다음 시간에 뭐 가져오세요? 자이. 샀지? 안 샀나? 샀지? 한번 확인해 봐봐.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겠네. 샀겠네. 아무튼 자이 스토리까지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네,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